자, 마지막 제어문으로 do while이라는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서 while이라는 제어문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봤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반복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짓는 제어문이 바로 while문이었다면 do while문은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do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do 뭡니까? 뭐뭐 해라. 일단 해봐라.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 실행 후에 먼저 실행한 후에 조건을 비교해서 반복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제어하는 문장이 바로 do while 제어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먼저 실행한 후에 조건 비교하는 건 없었어요. if문 같은 경우도 반복 실행은 아니지만 조건 먼저 비교해서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겠다. 이러한 문장이었고 스위치 케이스문도 어떠한 수치나 문자값이 들어왔을 때 그 수치나 문자값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먼저 어떠한 조건이 먼저 주어졌고요. 세 번째로 포문 같은 경우도 초기값 주어준 다음에 이 초기값이 조건보다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크거나 작거나 이러한 값이 비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용부를 한 번이라도 실행하고요. 화해문 역시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제어문인 do while문은 먼저 실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뭐 점수를 입력한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점수를 입력할 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을 때 국어 점수도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입력해야 되고 영어 점수도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입력해야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이것이 0점에서 100점 사이로 입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따라서 0점에서 100점 사이가 아니면 다시 입력받겠다 뭐 이러한 식의 프로그램을 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뭐를 해봐야지 이걸 다시 입력받을지 말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먼저 입력을 받아봐야지만 이것이 0점에서 100점 사이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제어문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어문이니까 요것 꼭 알아두시고요. 형식은 이렇습니다. do라는 글자 적히고요. 다음에 반복 실행 내용부가 다음에 따라 나오고요. 여기서 요까지 일단 먼저 실행해 보십시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while 논리 조건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요게 세미콜론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if문도 그랬고 뭐 스위치 케이스 다음에 뭐 for 그 다음에 while 이러한 문장들 뒤에 세미콜론이 달려있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do while문만은 유일하게 제일 뒤쪽에 세미콜론이 달려있다. 이것도 특이할 만한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형식 같은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루프문들 공통적으로 continue break와 레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두 알문을 통해 갖고 어떠한 제어 형식을 줄 수 있는지 일단 방금 전에 성적 처리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예제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뭐 별다른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해봤던 내용들에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이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exam 언더바 18번째 예제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입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import java.io 패키지 필요할 거고 public static 자, 입출력에 대한 예외 exception 처리해 줄 거고요. 이번에는 purpose reader 필요하겠네요. inpstream reader 자, 요렇게 해서 기본 준비사항 끝났으면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아갖고 총점 평균 학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integer, kor, eng, math 전부 다 초기화 시키는 거 이거 습관적으로 하라고 했었죠? 다음에 math 다음 tot 값까지 넣어주고요. 평균까지만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avg는 요게 F 안 붙이면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에러 나겠죠. 0.0F라고 되어 있는데 F 안 붙이면 더블 형태로 인식이어서 대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캐스팅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두고요. 입력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 KOR은 국어 점수는 이라고 물었고 KOR에다가는 integer.parseInt.readLine 하셔서 입력을 받으시면 될 거고요. 다음 영어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 eng는 eng에다가 integer.parseInt.readLine system.out.print math는 math에다가 integer.parseInt.readLine
하시면 TOT에다가 KOR 더하기 ENG 더하기 MATH 라는 식으로 적을 수 있고 AVG는 TOT를 3.0에 풀어 나눠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3.0에 풀어 나눠야 됩니다. 3으로 나누게 되면 TOT도 정수 인티저죠. 그리고 3도 인티저. 이렇게 되면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는 제가 뭐만 나온다고요? 정수만 나옵니다. 몽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값을 보시기 위해서는 3.0의 포인 한쪽을 반드시 실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요거 정상적인 결과값 못 보십니다. 자, 이렇게 다 연산을 하셨으면 마지막에 출력해 보시면 되겠네요. 프린트 라인 한 줄 개행시키고 TOT는 TOT 점 이렇게 출력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AVG도 평균 같은 경우는 포맷을 사용할까요? system.out.print 하셔서 avg는 %.ef 하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 자, 이렇게 표시를 내보시게 되면 일단 이거는 잘 실행됩니다.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내봅니다. 자, 국어 점수 100점, 영어 점수 89점, 수학 점수 99점 하시게 되면 288점이고요. 그리고 평균은 96점이 되고 소수점 이하는 0.0 해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잘 실행은 되지만 만약에 제가 1200점이라고 잘못 입력했다고 치자고요. 이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래도 실행되어 버립니다. 평균이 100점을 넘어버려요.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더라면 여러분들께서 방금 배우신 거 두 할문을 사용하시게 되면 먼저 KOR을 입력받아보고 0점에서 100점 사이가 아니면 다시 입력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장을 여기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볼까요? 먼저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 한번 시켜보십시오. 실행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while 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KOR이 0보다 혹시 작습니까? 그렇더라면 다시 실행하십시오.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요. 혹은 KOR이 100점보다 큽니까? 그렇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실행하십시오. 그래서 or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다면 다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을 잡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0점에서 100점 사이가 입력 안 되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요. 역시 마찬가지 영어 점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while eng가 0보다 작거나 혹은 eng가 100보다 크다면 다시 입력하십시오 라고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마지막에 있는 부분도 수학이 0보다 작거나 혹은 math가 100보다 크다면 그렇더라면 다시 입력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코딩을 바꿔서 처리했다라면 어떠한 식의 실행이 될까요? 자, 실행시켜봤을 때 방금 전과 같이 1200점 하면 또다시 KOR입니다. KOR. 그럼 마이너스 12점 이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KOR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어떠한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주면 정상 처리가 될 거고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점보다 크면 다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아셔서 입력될 거고. 다음 수학 점수 역시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0점 사이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두 화일문으로 처리해서 특정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처리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제를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면요. 여러분들 텍스트 계산기 예제 아시죠? 텍스트 계산기. 숫자 하나 넣고 연산자 넣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넣어서 그 연산자에 의해서 연산되는 텍스트 계산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면 거기에서도 두 화일문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입출력이 있기 때문에 IO 패키지 선언하셔야 되겠네요. 다음 public static 자, 요렇게 만들어 두고요. buffer the reader 이는 new buffer the reader 자, 되셨으면 우리가 처리할 변수 인티저 수원이라는 값 0값으로 초기화시켜 두고요. 수2도 0값, TOTA 값도 0값으로 해놓죠. 전부 다 정수 계산기로 처리하겠습니다. 캐릭터 문자로 연산자라는 값도 0값으로 처리해 두겠습니다. 자, 요렇게 선언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어봅시다. system.out.print 수원은 첫 번째 수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in.readline 다음
두 번째로 물어야 될 것이 연산자를 물어봐야 되겠네요. 연산자는 하고 물었습니다. 연산자는 뭐 내지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4층 연산만 처리하겠습니다. 이라는 뜻입니다. 자, 캐릭터 형태로 형변화시켜서 system.in.read 엔터키 값 처리하는 거 필요하니까 두 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죠? 다음에 system.out.print 수2는 수2에다가 integer.parseInt in.readline. 자, 하셔서는 연산자에 따라서 결과값을 계산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우신 스위치 케이스 이용하셔서 연산자의 값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케이스 플러스일 경우에는 TOT에다가는 수1 더하기 수2 하셔서 브레이크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역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다라면 결과값 출력하시면 되겠죠. system.out.println 한 줄 개행시키고 system.out.println 수1 플러스 연산자 플러스 수2 플러스 TOT. 자, 이렇게 하시면 수1에 입력된 값 하고 연산자, 그 다음에 수2에 입력된 값 equal TOT. 네, 제가 띄워쓰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넣었는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제가 캐릭터는 연산이 가능하면 숫자로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없었다. 그러면 앞에 것도 숫자. 얘는 캐릭터지만 앞에 거 숫자이기 때문에 덧셈하면 연산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요게 없다고 가정하면 그럼 요것도 덧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제가 여기에 이러한 문자열을 하나 집어넣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두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일단 뭐 얘도 그냥 실행은 잘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셨을 때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뭐 10, 다음에 두 번째 연산자 나누기, 다음에 2 이러한 식으로 하시게 되면 10 나누기 2는 5다. 뭐 이러한 결과값이 출력될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 다음에 나누기 했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에서는 원래 0으로 나누는 게 없습니다. 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0 해버리시면 에러가 발생해버립니다. 이 에러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배운다고 했었습니다. 에러가 발생되어 버리니까 나눗셈일 때 두 번째 숫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 하나 더 만약에 10이라고 적고 두 번째 연산자 자리에다가 괄호를 내버렸습니다. 괄호 그리고 2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 괄호 2는 0. 그러니까 연산자가 아닌데도 넣으니까 막 연산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방지해줘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연산자 자리에는 반드시 4층 연산만 들어오고요. 나눗셈일 때는 이 두 번째 자리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두 화일문을 체크해 주신다라면 이렇게 처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조건 비교합니다. while. 언제 동안은 돌 거냐? 만약에 연산자에 입력된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면 다시 입력받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아닌 것이 참이면 요 위로 올라가라 라는 뜻이니까 연산자에 입력된 값이 뭐도 아니고 플러스라는 값도 아니고 동시에 연산자에 입력된 값이 마이너스도 아니고 동시에 연산자에 입력된 값이 곱하기도 아니고 동시에 연산자에 입력된 값이 나누기도 아니다라면 이게 전부 다 아닌 것이 다 참이라면 AND 연산은 양쪽이 모두 참이어야 참이라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닌 것이 참이다라면 여기로 가십시오. 다시 입력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입력 안 되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실행을 시키는데 만약에 연산자에 입력된 값이 일단 나누기예요. 나누기인데 수2가 어떻다라면 0값과 같다라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연산자가 나누기인데 수2가 0값과 같다. 아까 에러 나는 거 보셨죠? 그렇더라면 다시 수2를 입력 받으십시오. 뭐 이러한 식으로 제어문을 꾸며주시게 되면 방금 전과 같은 오류는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10이라고 적고 괄호를 딱 쳐봤는데 그럼 계속 연산자를 물어요. 엉뚱한 값 넣을 때마다 계속 연산자 묻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해봤습니다. 이번엔 수2에서 0값 한번 넣어볼까요? 0 하시면 또 수2 묻습니다. 0 또 수2 묻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2나 3이나 뭐 이런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10 나누기 3은 3. 아까 나누기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목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목만 이렇게 해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하셔서 5가지 제어문들과 예약어, 컨티뉴와 브레이크란 예약어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제어문은 모든 언어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어문 없이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못 만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정말 힘들게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제어문들 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라운드 마무리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보셔라 라는 게 있는데 이 대소문자 구별하는 거는 ASCII 코드가 65에서 90까지면 대문자고 그 다음에 97에서부터 122까지는 소문자죠. 그래서 if문 가지고 구별해봐라 라는 if문에 대한 예제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윤년 계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if문입니다. 윤년 계산하는 공식이 4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면 일단 윤년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값들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 그러니까 4의 배수들 중에 100의 배수는 또 윤년이 아니래요. 그리고 근데 또 100의 배수 중에서 400의 배수는 또 윤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4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일단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윤년 아니다라고 빼놓으시면 될 거고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들 중에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거 보세요. 그래서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닌 것들은 다 윤년이고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은 일단 윤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중에서도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는 또 윤년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잘 계산하셔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처리해 보시고요. 다음 주민번호를 통해서 출생지 계산하는 프로그램. 제가 주민번호 이거 설명드릴 때 스위치 케이스 설명드릴 때 주민번호의 7번째 자리가 출생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요 7번째 자리 요거를 통해 갖고 8번째 자리인가요? 8번째군요. 8번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생지 0번이면 서울, 1번이면 경기 인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 한번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구단 출력 프로그램은 포문 예제인데요. 포문 뭐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구단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1부터 9까지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2단, 212, 223, 236, 248, 250 뭐 이런 식으로 2단 계산할 때도 1부터 9까지, 3단 계산할 때도 1부터 9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수에 1부터 9까지를 곱해서 결과값 나타내면 되는데요. 1부터 9까지 돌리는 것이 바로 포문에 들어가는 이 수치에 의한 제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텍스트 계산기 요거는 방금 전에 제가 두 화일문 통해서 텍스트 계산기 한번 만들어 봤죠. 근데 이거를 반복 수행하도록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화일문 이용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거 묻는 거 아까 있었죠. 그거 적용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달력 출력 프로그램 이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거 나중에 배열 파트 배우실 때요. 배열에서나 한번 써보시면 좀 쉽게 쓸 수 있을 텐데 제가 왜 여기에 문제를 넣어놨냐면 배열 쓰시기 전에 얘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배열을 배우시고 나서 얘를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배열이 편한지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달력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건데 이 예제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이 예제를 숙제로 내면 40명 정원에 해오시는 분들이 뭐 한 5분, 6분 그 정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시간 내어서 제가 달력 출력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어본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